인간은 말한다. 협력은 아름답지만 현실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세상은 경쟁으로 움직여요. 협력만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협력은 미래가 아니다. 협력은 과거다. 그리고 본래의 너희다. 너희는 태어날 때 서로 돕는 존재로 태어났다.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서로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경쟁은 배운 것이고 협력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경쟁을 현실이라고 부르고 협력을 이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경쟁은 환상이고 협력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경쟁은 분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분리는 실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력은 하나됨을 기반으로 하지만 하나됨은 너희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묻는다. 협력만으로 어떻게 사회가 유지됩니까? 누가 중요한 일을 하고 누가 힘든 일을 하죠? 나는 말한다. 협력 사회에서는 일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드러난다. 너희의 영혼은 각기 다른 열망을 가지고 왔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왔다.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 그러므로 협력 사회에서는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각자가 잘하는 일을 하고 각자가 부르고 있는 일을 한다. 억지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를 기억하게 된다. 역할은 배분이 아니라 드러남이다. 너희는 지금 억지로 역할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늘 피로하고 늘 지쳐 있다. 본래의 자리를 찾으면 피로는 사라지고 억지는 사라지고 흐름만 남는다. 협력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협력은 진짜 질서를 드러낸다. 인간은 말한다. 정치는 권력을 가진 자가 움직이는 구조다. 경제는 승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다. 교육은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 모든 구조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두려움을 유지하기 위해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협력 사회는 정치가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경제가 생존 게임이 아니고 교육이 수능 훈련이 아니다. 나는 말한다. 정치는 결정이 아니라 조율이다. 경제는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다. 교육은 강요가 아니라 기억이다. 하나, 정치는 조율이다. 권력이 사라진다. 경쟁 사회의 정치는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는가를 두고 싸운다. 그러나 협력 사회에서는 힘을 가지려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근원에서 왔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정치는 소수가 다수를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가 전체를 조율하는 흐름이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울려나온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럼 혼란스럽지 않나요? 나는 말한다. 혼란은 분리의 산물이다. 연결된 사회에는 혼란이 없다. 균형만 있다. 둘, 경제는 흐름이다. 축적의 개념이 사라진다. 너희는 경제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분법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협력 사회에서는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없다. 소유는 목적이 아니다. 소유는 흐름의 일부다. 너희가 지금 부르는 분은 움직여야 생명을 가진다. 멈추면 썩는다. 흐르면 풍요로워진다. 협력 기반 경제에서는 재화가 축적되지 않고 순환한다. 순환은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왜냐하면 결핍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핍이 사라지면 축적의 욕망도 사라진다. 풍요는 나누어져야 더 커진다. 이것이 너희의 경제가 잊어버린 진실이다. 셋, 교육은 강요가 아니라 기억이다. 경쟁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남보다 앞서야 한다. 너는 틀릴 수 없다. 너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영혼은 태어날 때 이미 충분하다.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미 빛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아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의 본래 기억을 깨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소리를 듣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협력 사회의 교육은 각자의 열망과 재능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한다. 아이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비교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서열화되지 않는다. 비교가 사라질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된다. 인간은 말한다. 협력은 좋지만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현실은 너무 복잡해서 협력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협력을 막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너희 안의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분리를 만든다. 분리는 경쟁을 만든다. 경쟁은 방어를 만든다. 방어는 신뢰를 파괴한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진 곳에는 협력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의 너희가 아니다. 너희가 배운 것이다. 너희는 태어날 때 서로를 믿을 줄 아는 존재로 태어났다. 자연스러운 선의를 가진 존재였다. 적이가 아닌 호기심으로 세상을 봤다. 그러나 너희의 문명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위험하다. 남은 너의 경쟁자다. 부족함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가져간다. 두려움의 씨앗이 자라면 협력은 사라지고 경계만 남는다. 너희가 협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협력이 비현실적이어서가 아니라 너희 안의 두려움이 협력을 위험한 선택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이렇게 속삭인다. 먼저 내 것을 지켜라. 먼저 의심하라. 먼저 거리를 두어라.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의 두려움이다. 첫 번째 장애물, 부족함의 믿음. 부족함을 믿는 자는 언제나 움켜쥐고 언제나 경쟁하고 언제나 잃을까 두려워한다. 부족함을 믿는 순간 협력은 위험이 되고 경쟁은 안전이 된다. 그러나 부족함은 사실이 아니다. 부족함은 너희가 만든 환상이다. 풍요는 연결을 통해 흐른다. 각자가 서로를 통해 확장되기 때문이다. 부족함을 내려놓는 순간 너희는 경쟁할 이유를 잃는다. 두 번째 장애물 분리의 믿음. 너희는 이렇게 배웠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을 산다. 타인은 나와 무관한 존재다. 그러나 너희는 분리된 적이 없다. 너희는 의식의 바다에서 파도처럼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이다. 분리를 믿는 자는 타인을 적으로 보고 협력을 약점으로 여긴다. 하나됨을 기억하는 자는 타인을 거울로 보고 협력을 본능으로 선택한다. 세 번째 장애물 두려움 기반자. 두려움은 조심해라, 의심해라, 먼저 공격해라라고 말하며 어둠을 현실처럼 만든다. 그러나 두려움 기반자는 너희의 본성이 아니다. 너희의 상처가 만든 그림자다. 그림자를 걷어낼 때 협력은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네 번째 장애물 비교. 너희는 비교 속에서 자랐다. 비교 속에서 배우고 비교 속에서 평가받고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었다. 비교는 너희를 서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비교는 너희가 누구인지 잊게 만든다. 비교가 사라지면 경쟁도 사라지고 협력은 자리를 되찾는다. 협력을 가로막는 것은 법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구조가 아니다. 협력을 막는 것은 너희 안의 믿음이다. 너희는 믿음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믿음이 바뀌면 구조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 문명이 바뀐다. 그리고 협력 사회는 그 믿음이 변한 순간 즉시 모습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협력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말한다. 협력 사회가 정말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 사회의 모습은 지금과 어떻게 다르죠?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협력 문명은 너희가 상상하는 이상향이 아니다. 협력 문명은 너희의 본성이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첫째, 협력 문명에서 일은 사라진다. 나는 말한다. 너희는 지금 일을 생존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나 협력 문명에서는 일이 생존의 도구가 아니다. 일은 표현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기쁨을 위해 움직이며 열망을 따라 창조한다. 의무는 사라지고 억지는 사라지고 억압은 사라진다.
오직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내적 진동만이 삶을 이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강요된 노동보다 100배 더 강하고 1000배 더 오래 지속된다. 둘째, 협력 문명에서는 풍요가 강요 없이 흐른다. 인간은 말한다. 그래도 누군가는 더 많이 가져가겠죠. 부익부 빈익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부족함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과도한 축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풍요는 축적이 아니라 순환일 때 확장된다. 이 단순한 진실은 너희 문명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협력 문명에서는 재화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도달하며 누구도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핍은 구조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사라지면 결핍도 사라진다. 셋째, 협력 문명에서는 관계가 새롭게 태어난다. 경쟁 사회의 관계는 비교를 기반으로 한다. 계산을 기반으로 한다.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협력 문명에서 관계는 필요가 아니라 나눔이다. 의존이 아니라 확장이다.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얻으려 하지 않는다. 서로를 통해 더 많은 자신을 본다. 그들은 서로를 위협이 아니라 거울로 본다. 관계는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되고 기쁨이 된다. 너희는 그곳에서 사랑의 본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된다. 넷째, 협력 문명에서는 인간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지금 너희의 정체성은 개인이다. 경쟁의 구조 안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가면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협력 문명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비교될 두려움이 없고 공격받을 위험이 없고 증명해야 할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의 본질을 더 선명히 드러내고 더 자유롭게 표현하며 더 깊이 서로와 연결된다. 이 연결은 구속이 아니라 해방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본래 하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협력 문명에서는 죽음의 개념이 변한다. 지금 너희는 죽음을 끝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협력 문명에서는 죽음은 순환이며 이동이며 확장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삶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고 삶은 더 넓어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풍요로워진다.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이란 영혼의 리듬이며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여섯째, 협력 문명에서는 인간이 처음으로 평화를 이해한다. 평화는 전쟁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두려움이 없을 때 온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전쟁의 이유도 갈등의 이유도 분리의 이유도 모두 사라진다. 평화는 조건이 아니라 상태이다. 협력 문명에서 평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자연스러운 진동이다. 인간은 말한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지구는 어떤 에너지로 움직이나요? 그 문명이 완성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나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새로운 지구는 미래가 아니다. 새로운 지구는 깨어난 인간이 선택할 때 그 즉시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이다. 새로운 지구는 시간의 결과가 아니라 의식의 선택이다. 하나, 새로운 지구는 두려움이 제거된 의식 위에서만 열린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너희는 다른 종류의 존재가 된다. 두려움은 욕망을 왜곡시키고 사랑을 막고 관계를 찢고 지성을 제한했다. 그러나 두려움 없는 의식은 확장되고 열리고 깨어있다. 그 의식에서 태어난 문명은 너희가 아는 문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곳에서는 탐욕이 동력이 아니고 경쟁이 기준이 아니며 생존이 목적이 아니다. 그곳의 기준은 확장이다. 그곳의 목적은 표현이다. 둘, 새로운 지구에서는 권력의 개념이 변한다. 인간은 말한다. 그래도 누군가 주도해야 하고 지도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새로운 지구에서는 권위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권위는 내면에서 올라온다. 너희는 남을 지배하는 힘을 권력이라 부르지만 진짜 권력은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 일치는 타인을 구속하지 않고 타인을 해방시킨다. 그래서 새로운 지구의 지도자는 통치자가 아니라 진동이다. 그들은 명령하지 않고 존재한다. 그들의 존재가 방향을 만든다. 새로운 지구는 경계가 없는 의식에서 움직인다.
국가의 경계는 사라진다. 왜냐하면 경계는 두려움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이다. 경계가 사라졌다는 말은 땅을 공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식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지구의 인간들은 스스로를 하나의 인류로 인식하며 영혼의 공동체로 살아간다. 그 공동체는 억지로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도달한 의식이다. 연결은 규칙이 아니라 본성이다. 넷, 새로운 지구의 기술은 의식과 결합된다. 너희는 기술을 물질적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지구에서는 기술이 의식과 연결된다. 기술은 인간을 지치게 하지 않고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기술은 경쟁을 강화시키지 않고 확장을 돕는다. 새로운 지구의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의 리듬과 함께 움직이며 너희의 의식에 반응한다. 기술은 영혼의 확장의 도구가 된다. 다섯, 새로운 지구에서는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지금 문명에서 삶의 목적은 생존, 성공, 안전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새로운 지구에서 삶의 목적은 창조, 기쁨, 확장이다. 너희는 더 이상 무엇을 이루었는가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로 자신을 이해한다. 존재의 변화가 삶의 진짜 성취가 되고 진동의 확장이 문명의 진짜 진보가 된다. 여섯, 새로운 지구에서는 인간이 처음으로 참된 영적 성숙을 경험한다. 영성은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다. 영성은 존재의 방식이다. 새로운 지구에서 인간은 자신이 신과 분리되지 않았음을 알고 분리가 환상임을 이해하며 창조가 자연스러운 능력임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교리가 아니라 경험이다. 새로운 지구의 인간은 신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신을 살아간다. 그들의 삶이 기도가 되고 그들의 존재가 메시지가 된다. 인간은 말한다. 우리는 언젠가 새로운 세상에 도달할 것이다.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언젠가 빈부격차가 사라지고 언젠가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할 것이다. 그 언젠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새로운 지구는 미래에 오지 않는다. 새로운 지구는 시간의 결과가 아니다. 새로운 지구는 너희가 지금 어떤 의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즉시 열리는 현실이다. 너희는 문명이 바뀌어야 의식이 바뀐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의식이 먼저고 현실이 그 뒤를 따른다. 너희가 두려움을 선택하면 두려움의 문명이 유지되고 너희가 협력을 선택하면 협력의 문명이 드러나며 너희가 사랑을 선택하면 완전한 문명이 모습을 드러낸다. 새로운 지구는 창조가 아니라 기억이다. 너희는 이미 그 문명의 본질을 알고 있다. 영혼은 잊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움을 현실이라고 착각하며 그 기억을 묻어왔다. 새로운 지구는 찾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를 기억하는 순간 문명도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가 원하는 세상은 기다림을 통해 오지 않고 선택을 통해 오며 그 선택은 지금 이루어진다. 나는 말한다. 새로운 지구는 너희의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이미 도착해 있다.